13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시장 조사론에서 통계 분석 방법론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사 방법, 추출 방법이 제가 한 7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보면은 편의, 표본, 추출, 무작위죠. 그죠? 편의, 비확률적인 추출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확률을 무시하고 임의로 하는 거. 그 판단 표본 추출법은 조사 목적을 조사자가 안목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선정을 임의로 해서 하는 거죠. 확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할당 표본 추출은 말 그대로 모집단의 구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건데 이것도 말 그대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할당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한테 너 어느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 회사에 가서 너는 그 집단에 있으니까 너가 좀 받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적인 거는 말 그대로 난수표여에서 진짜 무작위로 하는 거. 그래서 그 표본을 가장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 청합 표본 추출은 모집단 통제, 즉 집단을 개청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단을 층별로 이렇게 해서 추출하는 거고, 군집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성격이 다른 군집끼리는 서로 배타적이고 내부적으로는 동질적인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확률적 조사 표본 추출의 특징은 조사자의 의도가 표본 추출 과정에 이제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성이 낮으나 이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주로 통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통계적인 접근이 좀 객관성을 가지기 힘든 부분이 있고, 보통은 이제 마케팅에서 엄격하게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쉽지 않아서 이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확률적 표본 조사는 이 모집단에서 이게 확률적으로 말 그대로 공평하게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그 다음에 총합 표본 추출, 군집 표본 추출이 있는데 조사자의 의도가 추출 과정에서 이제 개입되지 않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무작위로 하는 게 확률적 표본 추출의 특징이다. 그래서 대표성을 높이나 실제적으로는 이걸 실행하기 쉽지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확률적 표본은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무작위로 한다. 근데 비확률적은 인위적으로 한다. 근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확률적인 거는. 반면에 비확률적인 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확률적인 표본 오차 추정이 가능한데 이 비확률은 표본 오차 추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표본 분석 결과 일반화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표본 오류와 비표본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통 이제 연구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는 오류, 에러, 오차라고 하는데요. 그 오차는 이게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본 오차라는 것은 모집단을 모두 조사하지 않고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잘못 추출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표본 오류라고 하고요. 비표본 오류는 이렇게 잘못 추출된 표본 이외의 모든 오류를 우리는 비표본 오류라고 합니다. 즉, 그 표본을 선정을 잘못하는 오류를 우리는 그냥 표본 오류라고 하면 되고요. 이제 표본 오류가 아닌, 그러니까 표본을 이제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양한 실수가 나오겠죠. 그런 걸 다 우리는 비표본 오류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표본 오류를 줄이는 방법은 말 그대로 확률 표본 추출을 하는 거나 아니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버리는 건데, 그럼 전수조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표본 오류가 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표본은 오류는 줄어들겠지만 모집단에 대해서 설문지 오류라든지 면접원 오류, 그다음 응답자가 막 이렇게 답을 안 한다든지 분석 및 해석 오류, 그 5천만 원을 다 분석하려면 그런 데서 오는 오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표본 오류와 비표본 오류는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즉, 표본 오류를 줄이려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버리면 비표본 오류가 커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비표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 오류, 즉 표본의 크기를 이제 크게 해버리면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표본 오류와 비표본 오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안 보고 생각할 때 그냥 오류는 오차, 에러인데 이거는 연구 결과를 왜곡시키는 어떤 거라고 보면 되고, 거기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 표본 에러, 비표본 에러, 뭐 오류 오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그 표본을 선정을 잘못할 오류가 표본 오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은 뭐 선정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느 오류를 비표본 오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마케팅 조사 시 발생하는 오차다. 자, 오차의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를 또 다르게도 여기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 이렇게 하는데, 체계적 오차는 척도 자체가 잘못되어 발생한 오류고, 비체계적 오류는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오류다. 자, 아까 그 표본 오류하고 비표본 오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그거는 샘플링 과정에서는 표본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비표본 오류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그 샘플링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의 그 척도를 잘못해서 오는 것을 우리는 체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 대상에 대해서 척도라든지 이런 거를 잘못 들이대서 설문조사 시트가 잘못 작성이 돼서 오는 우리는 체계적 오차라고 하고요. 그 외에 비체계적 오차는 이겁니다. 사람이 그냥 관심을 제대로 안 주고 설문을 해서 그냥
반대로 질문을 했더니 그에 대해서 반대 답변이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어, 반대 질문도 yes, 일반 질문도 yes 이래 되면은 그거는 그 질문을 받은 자가 그 마음대로 그냥 답변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걸 우리는 비체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 오류와는 비표본 오류와 차이점은 체계적 오차는 말 그대로 설문지 관점에서 그 다음에 비체계적 오차는 그걸 응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차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측정 오류는 또 뭐냐? 이 측정 오류를 우리는 어, 어떻게 보면 체계적 오차라고 다른 말로는 또 체계적 오차와 그 비체계적 오차의 그 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체계적 오차는 타당성 문제와 관련이 있고 그 그래서 설문지 자체의 오류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고 비체계적 오차는 측정 잘못, 즉 그 설문지를 답변하는 사람이 잘못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는 오류죠. 그걸 우리는 이제 비체계적 오차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처음엔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이제 대충 이제 익숙해지면 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 그래서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는 타당성과 신뢰성이라는 관점이고 이걸 합해서 측정 오차로 간다. 그 측정 오차나 측정 오류나 에러는 뭐다 같은 말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오류의 원인을 봤더니 측정자가 갖는 편견, 시간과 방향에 따른 측정자의 태도 변화, 측정자가 측정 대상에게 미친 영향. 즉, 이제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에러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뭔가 영향을 받아서 급하게 뭐 설문지를 작성한다든지 이럴 때도 오류가 생기는 거고요. 측정 오류가.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대상의 지적 능력, 사고력 이런 것도 영향을 받고 측정 대상, 그냥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답변을 하는 거죠. 측정 대상 표본의 부적합 또는 무응답에 의한 실험 불가 상태, 자료 수집 방법이나 설문지 내용의 불완전성으로 이게 이제 그 체계적 오차죠. 체계적 오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측정 도구에 익숙함에 대한 오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측정 도구에 익숙함에서 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측정 오차가 생긴다. 예.